19년도 아니야.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게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좀 찾아보시고 일단은 체크 좀 한번 해볼까? 번호 한번 불러봐. 몇 번이 안 돼요? 17번은 무조건 할 거고 18번이요. 또? 16번이요. 또? 14. 근데 다 불러. 또? 12. 또? 불러. 다 불러. 한 10개 불러도 돼. 안 되는 거 다 불러. 몇 번이요? 크게 좀 말해줄래? 19번이요. 또? 21. 또? 13? 네. 또? 다 불러. 안 되는 거 다 해결해줄게요. 다 괜찮아? 15번이요. 다른 것도 있니?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어요? 간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빠른 순서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번호가 빠른 거로 갈게요. 또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그러면 뭐 12번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천천히 하나씩 다 풀어보자. 하나씩 자기 걸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틀린 문제도 한번 고쳐봐. 여분 시험제 받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좀 풀어봐도 되고요. 12번이랑 13번 일단 여기 문제만 좀 쓰고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본인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랑 풀이 과정을 좀 비교해보는 게 좋으니까 풀이도 좀 비교해보고 일단 이렇게 2개 정도 한번 풀어볼까? 자, 12번은 단순 계산인데 자,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0분의 0꼴이라고 보면 돼요. 0분의 0꼴. 누누이 말하지만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꼴을 보는 거야. 항상.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0분의 0꼴이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서.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얘를 이제 켤레로 곱해가지고 루트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많이 했던 유형이고. 그럼 켤레를 곱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위 아래에 곱하는 거지. 그럼 위쪽에다가 켤레를 바로 곱해주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도 당연히 켤레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 자, 요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설명 좀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당연히 이게 약분이 되고요. 근데 분모랑 분자도 약분이 되지 않아? 싹 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1만 남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돼.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2로 맞춰주면 돼. 예. 그래서 a는 당연히 6이 되겠지. 루트 4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된 거 같은데? a가 6이면은 b는 얼마야? 여기다가 6 넣어주면 되잖아. 루트 4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13번도 좀 한번 해보자. 제가 보면은
뭐 당연히 AN을 좀 일반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게 시그마를 갖다가 20개를 더할 수는 없잖아. 일반화 시켜야 되고. 요건 혹시 모양 기억나나? 미분계수 모양 맞추기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도 보면은 사실은 여기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거든. 사실은 n을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 바깥쪽에도 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가로 부분이 이제 NH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가로 부분이 그냥 이렇게 된다. 흰색 가로 부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n이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10분의 1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어때? 괜찮아?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얘도 이제 그대로 연결을 지어서 n1부터 20까지 한 다음에 an이 이제 10분의 n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냥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 그래서 뭐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항의 개수인데 10분의 1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 맞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빰빰빰 약분 치면서 이 정도쯤 진행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자, 일단은 계속 갈게요. 자, 하나씩 다 공략을 한번 해보자. 뭐 14번이랑 15번 뭐 이런 거 풀면 될 것 같은데 그 빠른 번호 순서대로 일단 하나씩 다 한번 가볼게. 자, 14번 먼저 가겠습니다. 자, 틀린 문제를 자꾸 고쳐봐. 풀이 과정도 좀 비교를 해보고. 자, 일단은 요거 두 개 정도 한번 풀어봅시다. 왼쪽 문제를 먼저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을 먼저 논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연속. 함수값이랑 좌우극한이랑 다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고 하니까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지. 함수값이랑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1을 그냥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극한이면 이제 위쪽으로 가니까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좌극한에서도 이제 1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내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도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실제로 도함수를 하는데 구해보는 거야.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라임을 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프라임을 치면 그냥 이거 미분해주면 되거든. 프라임 얘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위쪽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그냥 2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좌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1을 넣는 거랑 아래쪽에 1을 넣는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우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를 하려면 사실 이거랑 이제 같아야 되거든. 좌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아래쪽에다가 1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따져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괜찮냐 이거.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똑같다. 좌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A에다가 이제 4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A가 4야. 그러니까 여기 빼주면 3이 되니까 B는 당연히 1이 되겠지. 그럼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A, B 나왔으니까 끝났잖아.
오른쪽 문제. 자, 15번이요. R은 무한대로 가고 요거는 이제 3으로 가는데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것도 사실 이제 이렇게 풀어지냐. 요것도 사실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풀어지죠. 교재에서 이제 많이 했었던 건데 저 이제 포인트가 뭐야? 저런 문제는? 그치, 치환입니다. 저 이제 막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주는 게 포인트야. 치환을 좀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를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보통 이제 H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를. 당연한 얘기지만 H는 이제 3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F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H가 3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GX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거든. 좀 모르지. 그래서 GX를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GX가 있으면 안 돼. 이게 정석이야. 그래서 GX를 없애기 위해서 GX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는 거야. H랑 F의 형태로. 그러니까 GX를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좀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GX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F랑 H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G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짝 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GX니까 요거 이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되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지금 H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H는 유한한 값으로 가는 거고 F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사실 H는 크게 의미는 없어.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F가 이제 무한대로 뻗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게 정석이야.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고. 근데 H는 3으로 수렴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무한대 앞에서는 이런 상수 따위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플러스 3을 하던 30을 하던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마이너스 3을 하던 플러스 3을 하던 관심이 없다고요. 왜냐면 F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죠. F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보면 이게 7분의 2로 간다. 설명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푸는 게 이제 그게 정석입니다. 네. 자, 15번까지는 됐고요. 이게 쭈루루 다 질문이네. 16, 17, 18, 19 뭐 쭈루루. 그럼 이제 뭐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걸로 합시다. 저기 16번으로 갈게요. 16번. 16번 한번 볼까? fx equal 1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방정식이 되는데 그게 이런 오픈 안에서 근이 나와야 돼. 오픈 안쪽에 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이값 정리거든 포인트. 그럼 적당히 넘기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실근이 여기 안쪽에 떨어져야 된다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는 얘를 함수로 하나 잡고 가는 게 이제 요게 정석이긴 하지. gx로 잡아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좀 보는 거야 상황을. 그럼 쟤를 이제 gx라고 잡으면 좀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1까지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gx가 이 x축을 관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만
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x축이랑 만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그 두 개 잡아가지고. 근데 당연히 얘가 더 크지. 둘 중에 얘가 더 큽니다. 또 k 더하기 3이 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k-1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뭔지는 몰라도 이게 사이파점이죠. 하나는 위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납득이 돼.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크잖아. 큰 쪽에다가 양수를 주고요, 작은 쪽에다가 음수를 주고, 또 요거 두 개를 이제 결합을 좀 하면 결합하면 된다는 얘기지.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니까 뭐 찾으면 되는 거고, 뭐 0이라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혹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괜찮아? 괜찮다 싶으면 넘어갑니다. 17번이요. 내가 봤을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7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문제를 좀 한번 꼼꼼히 문제를 좀 이제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17번. 결국에는 기울기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 아닌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뭐 FT, GT라고 이게 거창하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지. 그냥 저 만나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최대 치수로 구한 다음에 뭐 곱해가지고 극한을 친다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기울기를 원하는 거거든. 본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어. 반드시 지나가는 점. 그럼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편의상 이제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 그럼 반드시 지나가는 점은 사실 요 점을 지나간다. 요건 좀 괜찮아. 기울기랑 관계없이. 요 직선은 여기를 지나가잖아.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직선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점을 지나가는 건 맞아. 이 점을. 그 다음에 지금 A랑 B는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A, B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가 이 정도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비율을 좀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B가 이 정도쯤, 아마 이 정도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사실 1을 지나가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P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상 요 곡선 위에 올라갈 거야. P가. 그러니까 P가 지금 고정된 거는 아닌데 요 곡선, 그러니까 요 주황색 위에, 주황 위에 P점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요건 좀 납득이 돼.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요 직선은 P점을 무조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은 P점을 지나가잖아. 그치? 근데 그 P점이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P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좀 납득이 돼. 물론 P는 이제 고정된 건 아니지. T에 따라서 달라져. T가 뭐냐, 뭐 1이냐 2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P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조금씩
연습을 좀 해보자. 이런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있거든. 지금 t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2분의 1보다 크니까 편의상 이렇게 오른쪽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쯤 있다고 해볼게요. 대충. 그럼 여기 이제 P점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선분 AB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직선이, 그러니까 요 직선,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요 직선이 얘랑 이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초록색이랑 만나야 돼. 그러니까 노랑이랑 초록이랑 만나야 된다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랑이랑 초록이랑 만나야 돼. 그래서 노랑이랑 초록이 만나는 범위를 원하는 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전체 범위를 원한다기보다도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원하는 거거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사실 여기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납득이 돼. 물론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이때가 지금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울기 중에서 최대 기울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때가 최대 기울기. 여기 좀 납득이 돼. 그 다음에 최소 기울기는 이때가 될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최대 기울기고 요 위쪽으로 갈 때가 최소 기울기.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최대 기울기가 이제 FT잖아.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가 이제 FT가 되는 거고 최대 기울기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소 기울기라면서. 근데 최소 기울기가 요때가 이제 GT가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최대가 FT고 최소가 GT라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지어볼게요. 최대 기울기는 이제 FT가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제 두 점 사이의 이제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의 이제 기울기니까 FT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BP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오케이? 한번 구해볼까? 뭐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분의 얼마야? 이렇게 하면 돼요. 구하는 거 좋지. 요게 요 수식이 이해가 되는지를 지금 자꾸 확인하는 거야. 너네가 눈으로 봐도 요때가 최대이지 않아?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최소 기울기는 이제 GT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AP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얘기야. 그럼 AP의 기울기가 최소니까 요거랑 요거를 잡아줘야 되니까 잡아주자.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분해? 이렇게 되면은 적당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거기 보면 요거 곱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얘가 이제 또 합차 모양이 나오거든. 이 분자는 또 이제 켤레로 나오고요. 그래서 분자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고 분모도 사실 이게 곱해서 써도 되고 그냥 요 정도쯤 써도 어차피 이게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2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하면서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와? 눈에 들어오는 거 맞지? 근데 지금 t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약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랑 G를 곱하면 최종 결론이 저런 모양으로 나와. 저런 모양. 여기 약분이 하나 되면서 극한 주는 건 너네가 충분히 줄 수 있잖아. 저기다가 극한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형은 이런 그래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맞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이 문제 맞으신 분? 영주랑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정리가 됐으면 넘어가자. 그냥 정리됐으면 넘어가요. 잠깐만요. 자꾸 또 확인해야지. 혹시 방금 설명에서 좀 본인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얘기 안 하면은 다 이해되는 걸로 간주하시고 넘어갑니다. 뭐 얘기가 없으니 18번 18번 가자. 18번. 는 사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던 거라서 되게 반갑지 않나 싶고 18번 아 19번 그래야 돼. 문제만 좀 쓰고 갑시다. 문제 좀 다시 읽어봐요. 일단은 18번 먼저 갑시다. 자, 18번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개 곱해서 연속이잖아.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F랑 G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치?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F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이게 끊어져 있잖아. 저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야. 얘는 불연속. 이게 경계점에서. 그 다음에 G는 당연히 연속이죠?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고. 맨날 밥 먹고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 멘트도 기억날 거야, 아마. 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 함수를 반드시 0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F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G를 이제 0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F가 불연속인 지점이 언제냐면 요거 두 개에서 이제 F가 불연속이잖아. 그럼 요 두 점에서 F가 불연속이니까 여기에서 GX를 0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한 20초면 풀어. 이게 끝이야. 요거 맞춰서 A, B 구하면 돼.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2잖아. 거기에서 얘를 0으로 맞춰줘야 돼. 한 개만 좀 해볼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한 개만 좀 해볼게요. 한 개만. 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한 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에서 이제 연속이 되려고 하잖아? 그럼 1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한 개만 해볼게. 1에서의 좌우 극한이 이제 같아야 되거든. 1에서 연속이니까. 근데 1에서의 이제 좌우 극한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의 우극한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서 이제 3이 나오는 거고 GX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좌극한을 봐봐. 그럼 좌극한이면 이제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맞지? 좌극한이니까. 근데 이제 x가 1의 좌극한으로 가니까 어쨌든 얘는 1로 수렴한다. 그럼 얘가 1로 수렴하니까 얘가 g 곱하기 1 곱하기 g1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가 이제 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 이런 문제를 매번 풀 때마다 이 짓을 계속 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맨날 같다. 그럼 매번 해야 되는데 너네도 알겠지만 이거를 매번 하기에는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장 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라야지 항상. 보자마자 딱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딱 커버 쳐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동이야 혹시 잘 안 보이면 자리 바꿔도 돼. 뭐 이런 자리 앉아도 되고. 너 앉고 싶은 데가 앉아. 잘 안 보이면 바꿔도 괜찮아. 자리 뭐 이게 지정성 아닙니다. 편한 자리 앉으시면 돼. 근데 이 자리는 내가 싫어해. 여기는 안 돼.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만큼 안 돼. 허리 아파서 안 돼.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치?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자 19번 갑시다. 19번 가요. 요것도 사실 이제 뭐 괜찮았을 것 같기는. 이거 맞았어 19번. 어느 정도 맞았어? 조금. 3번만 틀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혹시 좀 부족했나? 이게 뒤에 있는 거라서? 시간 부족인 건 아니고? 19번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그냥 뭐 단계적으로 가면 되고, 그게 이제 소문제가 되게 많잖아.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 오히려 쉬운 거야. 이게 오히려 쉬운 거야. 왜냐면 1번과 2번이 3번을 푸는 단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쉬운 거야. 1번과 2번을 하면 3번이 나오잖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번을 풀면 2번이 나오고 2번을 풀면 3번이 나온다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구하면 된다고.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노랑 구하는 게 첫 번째지. 그치? 노랑을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이제 직방 잡으면 되니까. 기울기 먼저 들어가면 이게 기울기인가? 맞죠? 얘가 이제 기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지나가니까 야 그냥 이게 1번 답이잖아. 너무 간단한데? 여기 1번이에요. 여기 1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기 FT 구하는 게 2번이지. 그치? 여기 근데 이제 FT가 뭐냐면 이 P점의 X좌표잖아.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교점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교점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를 연립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완전 작업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근해 공식 같은 거 써도 뭐 근데 근해 공식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근해 공식 같은 거 사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나? 근해 공식? 거의 이 정도 되면 사실 근해 공식 이런 건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아니 뭐 완전 작업으로 이렇게 막 돌려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일단은 저기 정리를 먼저 하는 게 낫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두 배 치고 그냥 근해 공식으로 갈게요. 간만에 거의 안 쓰는 기술이긴 한데 간만에 근해 공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a분의 공식은 기억나죠? 마이너스 b 하나 해주시고 잠깐만 이게 또 문제지. 여기 원래 이제 풀마가 다음에 이제 루트가 붙잖아. 일단 한번 해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요거 치면은 더하기 요 정도쯤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서도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교점이 지금 하나거든. 두 개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가야 되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냐? 근거는? 그치.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니까 원래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도 만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오른쪽에서 만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풀마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FT 아니야? 어때? 이게 FT야. X좌표가 FT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극한 먹이는 거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앞에다가
먹이면 돼. t가 무한대로. 그것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t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쟤를 사실 뭐 4 같은 거 그냥 밖으로 빼도 되고요. 4분의 1 정도로 밖으로 빼도 되는데 어쨌든 빼버릴까 그냥 빼버리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거 이게 똑같은 얘기. 극한은 항상 꼴을 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켤레를 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켤레를 위아래 둘 다 곱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켤레를 곱하는 거야. 위쪽에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위쪽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뭐 급할 거 없어. 아래쪽은. 설명을 지금 그냥 넉넉히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필기가 하시고요. 필요한 건 받아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한테 다시 질문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멍 때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나갈 거 나가시. 야,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차고, 얘도 1차잖아. 그치? 4 어? 앞에 4 있어. 여기 4분의 1. 4를 밖으로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만 밖으로 뺐어. 거슬려서. 어쨌든 이제 1차분의 1차잖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이 정도쯤 쓰면 되겠지. 어때? 어디서 막혔던 거야 도대체? 도현이는 어디가 조금 막혔던 부분이 뭔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켤레 곱하는 생각이 안 나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 혈액 곱하는 거 생각해야지. 다 풀어놓고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고생했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20번은 안 풀어도 되냐? 괜찮냐? 20번? 20번에 질문이 안 나오지. 20번 진짜 안 풀어도 돼요? 괜찮아? 오케이. 아무도 말을 안 해. 20번이요. 20번 가겠습니다. 두 문제만 하면 되니까 다 끝내고요. 유형중심 갑시다. 자, 20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은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또 나왔어. 방금에 또 나왔어. 맨날 또 나왔습니다. 1번 봐봐. 1번. 또 나왔어. 정말. 1번 보면 두 개 곱해서 미안해. 잘못 봤습니다. 미안. 다시 갈게요. 잘못 봤습니다. 1번 F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F가 1에서 연속이 됐대. 그러면 당연히 좌우 극한이 이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랑 이거랑 이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좌우 극한. 1보다 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극한은 위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저걸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 쪽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극한은 이제 항상 꼴을 보는 거니까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눈에 들어오지? 그치? 0분의 0꼴.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주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한 줄 더 써볼까? 참. 쟤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얘가 약분이 돼. AX에다가 B자리에 돌려 끼워가지고 이런 느낌. 눈에 좀 들어오지? 그치? 이렇게 해서 A 구하면 돼요. 예, 인수분해가 되잖아. 적당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쯤. 적당히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쫙
A로 가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1이야. A는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거든.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좌우 극한이 똑같다. 연속이니까. 크게 뭐 테크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극한 두 개 똑같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G분의 F가 연속이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G분의 F,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돼야 되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F는 방금 연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게끔 우리가 맞춰준 거지. 1번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격이야. 얘는 연속이야. 그러면 누누이 말했지만 사실 얘도 연속이지. 이차함수니까. 근데 연속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제곱치고 합성하고 절대값 붙이고 무슨 난리를 치던, 그러니까 어떤 난리를 치던 항상 연속이 보장이 되거든. 연속에다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뭐 루트 붙이고 합성을 하고 뭐 제곱을 치고 뭐 절대값을 붙이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연속이야. 언제나. 근데 딱 하나만큼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한다고? 그치. 나눗셈. 왜? 분모가 0이 되는 것만큼은 조심해야 돼. 그거만큼은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0이 아니래. 근데 gx는 당연히 위로 볼록인 이런 이제 포물선이잖아. 곡선이잖아. 근데 이게 0이 아니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당연히 이제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판별식에 앞서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 g가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지만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건 좀 납득이 돼? 그럼 이제 허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가면 돼요. 그럼 판별식 한번 써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야? 땡큐. 네, 판별식에다가 음수를 주는 게 적당하겠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판별식 연수를 준 거. 그치? 판별식이 음수지. 잠깐만, 이것도 헷갈리는구나. 판별식이 왜 음수일까? C가 아니고. 판별식이 음수야. 자, 마지막 문제 21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21번은 당연히 이제 FA만 구하면 뭐 극한이야 뭐 그냥 그래프 보면 되는 거니까 극한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FA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21번이요. 편의상 집합을 이제 A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NA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NA가 이제 FA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A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FA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게 해석을 좀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집합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집합을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야. 얘가 포인트. 제가 포인트야, 제가. 혹시 뭐 말로도 설명이 가능해? 말로 할 수 있니? 그냥 뭐든지 말로 하는 건 되게 어렵지, 그렇지? 이게 근데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말로 샬라샬라가 되는 거고, 뭔가 좀 어설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제가 왜 중요할까? 판별식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이게 조금, 그러니까 맞는데 조금 나중 얘기고, 좀 더 본질적인 걸 한번 보는 거야.
야 만약에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문제 바꿔볼게요. 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문제를 바꿔보자. 이러면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x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NA라고 하는 게 A의 원소의 개수고요. 그럼 실근의 개수를 원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0일 때는 따로 생각해야지. 문제에서 얘를 2차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자리에다 0을 넣을게요. 그러면 야 그냥 A에다 0을 넣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이건 F0는 1이야.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라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실근 하나잖아. 그러니까 F0가 1이라고.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거 먼저 생각했을까? 아, 이거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되는 거지. A가 0이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기왕이면은 짝수 판별식이 낫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A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가만히 있어보자. 되지 않나? 그죠? 인수분해가 되죠? 가볍게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도 그리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보면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양수, 음수 판별식이 0 나오는 거잖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체크를 하는 거야. 이 모든 설명 좀 빠르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A가 0이면은 2차가 아니잖아. 1차잖아. 되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얘가 이제 FA가 되는 거지. 자,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급할 거 없습니다. A가 0일 때는 F가 1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달라지는 기준이 2분의 1이랑 플러스 1일 때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 너무 작게 그렸나? 이거 좀만 더 크게 그릴까? 잠시만.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가 1? 요 정도 좀 그릴게요. 얘들아 이거 먼저 체크해봐. 2분의 1일 때 중근 같지? 그래서 2분의 1일 때 중근이라서 개수 한 개 나와. 1일 때도 중근이죠. 개수 한 개 나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2라고 하고 1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주식을 2분의 1보다 작아도 서로 다른 주식을 근데 여기 뻥 뚫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에 끼면 허근이잖아. 허근이니까 다시 말하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치? 어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여기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 그러니까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 부분 같아요. 가장 놓치기 쉬운 거. 보자마자 판별식 치면 망한다.
여기를 줘요. 일단 이 정도면은 시험지는 지금 풀이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내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니까 얘들아 여기 시험지 위에다가 본인 이름 쓰시고요. 점수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좀 걷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할게요. 시험지 걷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한 8시 10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5분 정도 됐는데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저기 시험지를 야, 앞으로 이렇게 걷어봐. 제출 앞으로 앞 사람한테 제출이야. 왜? 그래요. 얘들아 그 시험지 좀 걷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하자. 그래. 아니면 이거를 다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쓰는 거나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사실 그게 그거지. 오케이. 이름 써야 된다. 오케이. 쉬었다 하자. 주문이 없고 유형 중심